안녕하십니까. 오늘 12월 11일 영양실험 초음파 연구회 정기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알려드린 바대로 2019년 후반기 마지막 강의 날짜가 되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나서 저희가 한 8주 정도의 겨울방학 휴식기를 가지고 2월 첫째 주 수요일날 모임을 다시 가질 겁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수연 선생님께서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반드시 보고 교육해야 될 소견에 대해서 2주차 두 번째 강의를 해주실 거고 이후에 총회 토의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이제 반드시 기록해야 될 2주차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병 케이스 중심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이러한 증상의 환자가 왔을 때 이제 심장 초음파를 어떤 부분을 봐야 되고 또 트리트먼트 플랜 결정에서 심장 초음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밸뷸러 하트 디지즈입니다. 이제 에오틱 스테노시스 환자였고요. 우선 고령의 대입에 따라서 고령화 사회가 됨에 따라서 에오틱 스테노시스나 마이트럴 리거지테이션이 환자가 분분히 굉장히 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9세 여자 환자였었고 이제 익서셔널 디스니아 및 이데마 주소로 내원을 하였습니다. 간헐적으로 다리가 부족이 있었었고 운동 시 호흡곤란 증세가 이제 지속적으로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테스트 히스토리상 이제 30년간 하이퍼텐전, 기왕력이 있었고 아스마 또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환자의 EKG에서는 특별한 STT 체인지는 보이지는 않았고 LVH도 그닥 의심되지는 않았습니다. 체스트 엑스레이 상에서는 이제 라이트 사이드 쪽으로 CV 블런팅 관찰되고 있었었고요. 약간의 이데마 소견 의심되긴 했습니다. 환자의 에코 소견입니다. 에코상에서는 LVH가 약간 보였었고요. 그다음 에오틱 밸브 쪽에 약간의 스클레로시스 관찰되고 있었는데 도플러 상에서 봤을 때 AR이 관찰이 됐었고 약간 플로우 익서서레이가 플로우가 조금 익서서레이션 되는 양상의 초음파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현재 이젝션 프랙션은 이제 모디파이드 심스 메소드를 봤을 때 68% 이상으로 이펙트하였었고요. 환자 파라스타라 숏 엑시스 뷰를 봤을 때 에오틱 스클레로시스가 조금 잘 보이진 않는데 있었었고 플래닛 메트리로 측정한 결과 1.34cm 제곱미터를 좁아진 소견 관찰되었습니다. 환자의 AV 맥스 플로우를 측정한 결과 3m/s 이상의 이제 플로우가 굉장히 증가되어 있었고 LVOT도 TVR 측정을 해서 레이쇼를 봤을 때 0.37로 좀 올라가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AS 시비어리티를 측정을 했을 때 이 사람은 모더레이트 정도의 AS가 이제 진단되었습니다. 2014년 AHA 가이드라인에 따르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제 프로그레시브 AS로 이제 모더레이트 AS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트리트먼트 플랜 생각을 해본 결과입니다. 이게 2014년 이제 AHA 가이드라인인데요. 시비어 AS 같은 경우는 증상이 있으면 우선 수술을 하는 거로 이제 목표를 합니다. 이 사람은 시비어 AS까지는 아니었으므로 모더레이트 AS 정도 수준이었었고요. 그리고 플로라 인퓨전도 보였었고 심텀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었고 근데 이젝션 프랙션은 50%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AV 에리어가 1cm 미만은 아니기는 했지만은 AS 말고는 다른 심텀을 유발할 만한 이상 소견 관찰되지 않아서 AVR을 좀 생각은 해볼 수는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선은 이제 3차 병원에 의뢰를 드렸었고요. 이 사람은 AVR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보냈던 이유가 우선 심통이 있었고 이퓨전이 보였던 환자였었고요. 그리고 AS가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스케믹한 마이오카디알 디지즈가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보냈기는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게 동영상 되지는 않는데 요새 이제 AVR을 할 때 이제 예전처럼 이제 개심술을 하지 않고 이게
이제 그 AV 쪽 임플란테이션 하는 시술법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조금 모탈리티가 떨어지게끔 이제 AVR을 할 수가 있어서 처음으로 이제 3차 병원 의뢰를 드려서 좀 치료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보냈던 환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새 핫 이슈는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 환자입니다. 우선 APB 클래시피케이션이 총 세 가지가 있겠는데요. 이제 파록시즈말 APB 있고, 퍼시스턴트 APB 그리고 퍼머넌트 APB 있겠습니다. 파록시즈말 APB 같은 경우는 이제 약물 치료 없이 저절로 동력동이 돌아오는 그런 상태의 APB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퍼시스턴트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아니면은 카디오 버전을 통해서 이제 사이너스 리듬으로 돌아오는 그런 것을 이제 퍼시스턴트 APB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퍼머넌트 APB는 동력동이 전혀 전환되지 않는 그냥 웨이트 컨트롤만 하는 APB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케이스입니다. 남자 52세 환자였었고 하루간의 팔피테이션 주소로 내원한 환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4년 전에도 비슷한 증상으로 타키카드에 진단을 하셨었고요. 그때 당시에 약물 치료 잠깐 하다가 말았다고 했습니다. 왔을 내원 당시 BP는 100에 50으로 그렇게 약간은 낮게 측정은 됐었고 하트레이트는 110회로 이제 타키카드에 소견 보이고 있었습니다. EKG 상에서는 irregularity irregular 패턴에 그리고 AP 웨이브가 소실된 전형적인 AP 소견 관찰되고 있었고 하트레이트는 122회로 항진되어 있었습니다. 에코를 하였습니다. 이 사람 에코 소견을 보시면은요, LAD는 그렇게 저명하지는 않았었고 시스톨릭 그 펑션은 임팩트 하였습니다. 마이트럴 밸브도 그렇게 스테노시스 의심 소견은 관찰되지는 않았었고요. 평균적인 하트레이트는 봤을 때 110에서 120회 이상의 타키카디아 소견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아펜디지 한번 관찰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투챔버 뷰를 봤을 때 이 부분, 네, 안테리어 이제 그 월 쪽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아펜디지가 되겠는데요. 아펜디지는 여기쯤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펜디지를 솔직히 아펜디지 제대로 보고 그 다음에 아펜디지 스로포스가 있나 없나 판단하기에 T가 훨씬 더 정확하고 그것을 믿어야 되긴 하지만은 만약에 트랜스 소라식 에코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하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LAD가 없었었고요. 그리고 구조적인 심재란도 없었었고 그리고 타키카디아라는 심통을 호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심통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웨이트 컨트롤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었고 두 번째는 충분히 사이너스 리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이 돼서 리듬 컨트롤까지 두 가지 다 고려를 해볼 만한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심박수 조절 어떻게 할 것이냐 전 APB 진단이 되면 이젝션 프랙션이 40%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서 레이트 컨트롤 할 수 있는 약이 달라집니다. 이 환자는 이제 이젝션 프랙션이 인텍트 하였기 때문에 베타블로커나 넌 하이드로 필링 계열의 CCB를 사용할 수가 있었고 만약에 이젝션 프랙션이 떨어지는 환자라면은 이제 CCB는 컨트롤 인디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젝션 프랙션을 확인을 해서 만약 이게 40% 이상일지 이하일지에 따라서 리듬 컨트롤 약제가 레이트 컨트롤 약제가 달라진다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사이너스 리듬으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제 리듬 컨트롤을 위해서 어떤 약제를 쓸 수 있느냐 보시면은 우선은 헤모다이나믹하게 언스테이블하다면 우선 DC 카디오 버전을 해야겠지요. 근데 만약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언스테이블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따라서 DC를 칠지 아니면 약물로 치료를 할지 결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차 병원 사정상 DC 치기는 힘드니까 약물적 치료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요. 이 사람은 스트럭처럴 하트 디지즈가 없었기 때문에 투시 계열 약을 사용해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젝션 프랙션이 떨어진다거나 코로널 아터리 디지즈가 있다거나 하트 페일리어가 있는 환자에게서는 아미오다론이나 솔타로틴을 사용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리프런트 APB로 퍼시스턴트 48시간 미만의 퍼시스턴트 APB로 생각이 됐었고 이 사람 레이트 컨트롤을 위해서 베타 블로커를 사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듬 컨트롤을 위해서 이 사람의 구조적인 심질환도 없었고 하트 페일리어도 없었기 때문에 원시 드럭 제제인 플레케이드를 사용하고 RSR로 컨버전이 되었던 환자입니다. 다음은 77세 남자 환자였었고요. 이 사람은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정기적으로 저희 병원 팔로우를 하던 환자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어지럼증으로 내원을 했었고 이 환자의 패스트 히스토리상에서 알코올릭 일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스테이블 안자에서 PCI 시행했던 분이었습니다. 내원 당시 BP는 94에 48로 상당히 좀
낮게 보였었고 현재 복용 중인 약으로 이제 ARB 계열과 베타 블로커 그다음에 로슈바스타틴 복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좀 약이 좀 또 상당히 높지 않나 생각을 하고 로살탄을 이제 홀드하고 다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환자 또 한 달 후에 내원하였습니다. 여전히 BP는 낮게 측정되고 있었고 여전히 어지럽다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너무 낮게 나와서 직접 BP를 재었는데 웨이트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웨이트는 110회로 굉장히 항진되어 있었었고요. 그래서 EKG를 부랴부랴 찍어봤습니다. EKG에서 전해진 AFib이죠. 이레귤러 페타 P웨이브가 소실되고 그리고 레이트는 100회를 상회하는 이제 웨이트 빠른 리듬의 이제 AFib 관찰되고 있었었고 다시 에코를 해봤습니다. 이분도요. 에코를 했을 때 LAD는 그렇게 이제 LAD는 거의 없었고요. 벨빌러 한티지도 관찰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상이 없었었고 이젝션 푸니션도 괜찮았던 분이셨고요. 그 다음에 어펜디지로 관찰해서 스럼부스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스럼부스는 그렇게 TTE 상에서는 보이지는 않았었고 마이트랄 밸브 쪽에 문제는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48시간 이상인 퍼시스턴트 AFib로 생각을 했었고 심장 구조적 질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베타 블로커 웨이트 컨트롤하고 그다음 리듬 컨트롤로 아미오다론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티코아귤런트로 지금 이 사람 체드 스코어를 따져봤을 때 3점이었었기 때문에 아픽사반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네, 3일 후에 환자를 다시 팔로우 했을 때 이제 EKG를 찍어봤을 때 RSR로 컨버전이 되었었고 네, 그 다음 1년에 한 달을 다시 한번 EKG를 팔로우 했을 때 여전히 RSR로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랩바인딩을 한 결과 그 TSH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서브클리니컬 하이포사이로이디즘 상태로 보였었고요. 그래서 저는 아미오다론에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있다 판단하고 플리케이미드로 변경을 했습니다. 2달 후에 다시 이제 EKG를 찍어봤을 때 여전히 RSR 유지를 잘 하고 있었었고 팔로 TFT 상에서는 TSH가 높았던 다소 거의 정상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환자였습니다. 이 사람 솔직히 좀 진단이나 치료를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분이었고요. 네, 우선 장기적인 동일등 도절 치료 우선은 급성기에 아미오다론으로 RSR로 돌린 거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이 사람 테스트 히스토리상에서 스테이블 안자이나였긴 하지만 이제 PCR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럭처 한 디지즈가 있었고 코로나에 PCR 했던 문제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플리케 리드를 쓸 게 아니라 이제 소타로이나 드론의 다루를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 환자였거든요. 제가 아무리 실수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프로그램 리스트를 보시게 되면은요, 제가 치료에 문제가 있을 때 보시면은 우선 DC 카디오, 케미칼 카디오 버전 전이라도 T로 볼 게 아니라 TE로 LA 스럼스를 정확히 확인이 필요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48시간 이상 지속된 AFib 환자에서는 아무래도 TE를 위해서라도 3차병을 리퍼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환자가 뭐 3차병 가지 않겠다라 하면은 이제 동일동 전환 3주 전부터 안티코아귤런트를 충분히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케미칼 카디오 보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코로나리 아터리 디지즈가 있던 환자였기 때문에 원시드럽을 쓸 게 아니라 솔타롤로 그러니까 솔타롤이나 드론에 다루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요. 아무튼 현재는 솔타로 변경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지속적인 이제 장기적인 안티 에이리드믹 드럭을 사용하는 게 아무래도 부담스럽거든요. 알코올릭 LC도 있고 약제로 인한 이제 약제 때문에 이제 롱큐티 신드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부정맥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또 이제 부정맥 외에도 다른 사이드 이펙트 생각을 충분히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에이리드믹 드럭을 중단하고 폴모닉 베인 어블레이션 세라피까지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지금 생각은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79세 남자 환자였었고 오래전부터 잦은 설사 증세로 내원했습니다. 설사 증세로 대장 내시경 하기 위해서 내원했던 환자분이었습니다. 테스트 히스토리에서는 이제 블레더 캔서로 오피를 했었었고, 또 페로테르 스테노시스가 있어서 엔들 아트렉토미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물로 조절하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체스트 엑스레이 상에서는 뭐 그렇게 카디오메갈리 소견은 보이지는 않았었고요. EKG에서는 우연히도 AFib 확인이 됐습니다. RBB 소견도 같이 관찰됐었고 PM도 소실되고 웨이트는 102회 약간 높은 듯 싶었었는데 에코를 했습니다. 우선은요. 에코에서는 시그니피컨트한
마이트럴 밸브의 스테노시스는 관찰되지 않았고 LAD는 보였었고요. EKG를 찍을 당시에는 하트레이트가 110회 정도 약간 빠른 듯 했었지만은 F1은 중간에는 하트레이트는 80회, 90회 정도로 왔다 갔다 정상적인 웨이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현재 마이트럴 밸브 이제 그 파라스터를 숏 엑시스를 불을 봤을 때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잘 열리고 닫히고 있어서 이 사람은 마이트럴 스테노시스는 없구나, 밸뉼라 디지즈로 인한 AB는 아니구나 판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젝션 프랙션이랑 이제 MR 상태 관찰했을 때 이젝션 프랙션이 약간 감소된 이제 양상의 이제 심장 초음파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MS가 아니라 MR이 조금 보이는데요. 이제 MR 시비어리티를 이제 평가하는 거 아까 이제 AS만 했는데 MR만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요. MR의 시빌드 그레이딩 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요거 방법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베나 컨트랙터의 위드스 요거를 보면 되겠고, 그 다음 이거센트 볼륨이나 프랙션 이하로 요거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선은 베나 컨트랙터의 위드스는 파라스타나 목 엑시스 중에서 가장 좁아진 부분에 요 길이를 재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ERO라든지 아니면 리거스테이션 볼륨은 이제 그 피사 메소드로 두 가지를 다 구해볼 수가 있겠거든요. 뭐 방법, 그러니까 원리는 그렇습니다. 이 베이스라인을 갖다 밑으로 좀 내려서요. 여기를 갖다가 이제 알려진 벨로시티를 20에서 40m/cm/s로 내린 상태로 되면은 이 노란색 방구가 보이게 됩니다. 노란색 방구가 보이는 요 지나가는 블러드 볼륨의 양과 이하로로 지나가는 블러드 볼륨의 양은 동일하다라는 가정하에 이 값이 지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계산은 알아서 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MR 그레이딩을 했던 환자분이신데 우선은 그냥 도플러를 됐을 때 이런 식으로 MR이 관찰이 됩니다. 여기에서 베이스라인 조금 낮춰서 이 지금 65cm/s였는데 이게 39로 낮추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반구가 살짝 보이는 거 보이실 겁니다. 네. 여기에서요. 그 다음 보시면은 여기서 그 방구가 보일 때 이 방구의 이제 그 반지름을 계산 그 값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MR의 이제 TV를 측정을 하면은 여기서 알아서 이하로가 얼마고 리거스트 번트 볼륨은 얼마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와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봤었고 MR의 맥스 플로우 그 다음에 TV를 이제 트레이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베이스라인을 좀 낮춰서 37cm/s로 낮추고 난 다음에 노란색 방구가 보이는데 여기에 라디알 이제 반지름 측정을 하면 여기서 알아서 이하로가 측정되고 이것도 볼륨이 측정이 되는데 이 사람은 마일드 MR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제 이젝션 프랙션이 약간 감소된 양상을 보이고 있었었고 이 사람의 이제 모디파이 심슨 메소드를 계산했을 때 이젝션 프랙션은 30 조금 늦게다. 그러니까 38% 정도로 좀 낮게 측정이 되었었고요. 이 사람의 이제 안티코어 이 사람은 이제 크로닉 AFib, 그러니까 퍼머넌트 AFib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이젝션 프랙션이 이제 40% 미만일 때 컨제스트 하트 페일리어로 스코어 1점을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체인지 스코어를 따져보았을 때 죄송합니다. 이게 토탈 스코어는 이제 하트 페일리어가 있고 에이지가 79세였기 때문에 여기 토탈 2점, 그리고 베스큘러 디지가 있었기 때문에 1점, 총 합쳐서 스코어 4점이 되겠고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그 노악을 사용할 수 있다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 보험 기준상 최대 베스트 스코어가 2점 이상인 경우에 이제 노악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 단 문제는 밸뉼럴 하트 디지즈가 없다. 그러니까 모데레이트 이상의 MS가 없는 경우에는 노악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퍼시스턴트 AFib 그리고 AFib이었었고 시그니피컨트 MS가 없었고, 그다음에 이거 이제 하트 페일리어가 확인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트리트먼트 플랜은 AFib 드러그로 ARB와 베타 블로커로 사용을 했었고요. 안티코아귤레이션을 노악을 사용을 하면 된다라고 진단하고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AFib 환자에서 에코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우선은 이게 퍼머넌트인지 아니면 non-퍼머넌트인지 진단하는 데 있어 이 사람을 웨이트 컨트롤만 할지 아니면 리듬 컨트롤까지 진행할지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는데, 우선은 하트 웨이트와 함께 그 다음에 LAD 그런
그 AFib으로 인해서 이제 에이트리움 리모델링까지 되어 있는 상태인지 에코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LA 스럼부스도 디테일을 잠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노악 퍼먼트 APB일 때 이게 노악을 사용할 건지 아니면 와파린을 사용을 할 건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밸뷸라냐 아니면 넌밸뷸라냐에 따라서 약제가 완전 달라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넌밸뷸라면은 이제 최드 스코어를 따져봐서 노악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밸뷸라다라면 이 사람은 마이트럴 스테노시스라든지 프로스테틱 밸브를 가지고 있으면 이때는 와파린을 사용을 한다 진단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베스트 스코어를 따질 때 이 C가 바로 컨제스트 하트 페일리어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LV 이젝션 프레션이 40% 미만을 의미한다라는 것으로 에코를 이제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듬 컨트롤을 위해서는 이제 그 스트럭처럴 하트 디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에코를 하시면 되겠는데, 만약에 코로나리 아터리 디지가 있든지 LVH가 있는지 하게 되면 드론의 다론이나 솔타로 아미오 다론을 사용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컨제스트 하트 페일리어가 있다면은 이 경우에는 아미오 다론을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웨이트 컨트롤을 위해서 만약에 컨제스트 하트 페일리어가 있다라면은 이때는 이제 베타블로커나 아니면은 그 디옥신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은 CCB 계열은 컨트라 인디케이션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이제 갑자기 진행된 디스니아 환자였고요. 77세 남자 환자였었고, 최근엔 제너럴 이크니스와 내원전 디스니아 악화가 있어 내원한 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이퍼텐즈를 보는 팔로우 중이었었고요. 예전에 체스트 엑스레이 상에서 라이트 어퍼 쪽으로 해서 메스 같은 소견이 관찰되고 있었던 분이셨었는데, 너무 디스니아가 악화가 돼서 체스트 CT를 찍어봤었고, 심장 주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페리카덱 이퓨전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게 페리카덱 이퓨전이 탐폰인지 넌 탐폰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에코를 시행을 했습니다. 에코상에서는 여기 보시면은요, 페리카디알 팻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에코의 스페이스가 굉장히 넓게 자리 잡고 있었었고요. 심장은 이제 말 그대로 스윙 모션으로 불에 둥둥 뜨는 듯한 이런 양상으로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포체모 뷰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엔드 다이아스톨 때 이제 RA가 이렇게 콜랩스 되는 양상이 보였었고요. 인스피레이션과 익스피레이션 시의 마이트의 인플로 벨로시티가 굉장히 차이 나는, 베리에이션이 심한 이런 상태가 보였었는데요. 이게 전부 다 이제 탐폰, 페리카 이퓨전이 있을 때 탐폰이 있을 때 나타나는 소견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IPC 프레스라도 관찰이 되고 있었는데, 여기서 도플러를 이제 헤파틱 베인 쪽으로 도플러를 보시게 되면은요, 익스피레이션 시에 이게 빨간색으로 이제 플로가 리거지테이션, 그러니까 역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또한 페리카덱 이퓨전이 있을 때, 탐폰이 있을 때 나타나는 소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리카덱 이퓨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탐폰, 그러니까 헤모다이나믹 인스테빌리티가 있는지, 그렇다라면은 이제 3차 병원으로 트랜스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에코를 본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레이트 다이아스톨 아래에 콜랩스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트럴 인플로 벨로시티가 인스피레이션과 익스피레이션 시에 이제 이 벨로시티가 차이가 나는지 그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익스피레이션이 헤파틱 베인 쪽으로 플로우가 리버설 되는 게 확인되면 이것도 탐폰을 시사하는 소견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컨제스트 하트 페일리어로 이제 91세 여자 환자였었고요. 약물 원래 치료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악화된 이제 디스니아 주소로 내원하였었고요. 기존에 찍었던 체스트 엑스레이 상에서는 굉장히 카디오메갈리가 심했었고, 그 다음에 심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약간의 이제 럼 쪽에 스클레로시스가 있는 양상의 체스트 엑스레이 확인되었었고요. 이번에 EKG에서는 그냥 AFib, 원래 있었던 AFib만 관찰되고 있었고, 레이트는 괜찮았습니다. 이 사람을 에코를 했을 때 뭔가 이상이 있다라고 보시면 RA가 굉장히 커져 있었거든요. 커져 있었고, RV가 커져 있었고, RA도 굉장히 늘어난 소견이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AS가 좀 보이기는 했었는데, AS 시비어리티를 평가한 결과 모더레이트 정도의 AS였었고, 이게 그닥 심해지는 건 아닌 걸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마이트럴
그 파필라리 머슬 레벨에서의 이제 파라스터널 숏 엑시스 뷰를 봤을 때요. 다이아스톨 때 그 septum이 플래트닝 되면서 이게 D-쉐입에 보이는 RV 소견을 보이고 있었었고, TR 맥스를 측정했을 때 맥스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94점 이상으로 굉장히 항진되어 있었습니다. 풀몬 하이퍼텐션까지 있다라는 얘기였었고요. 이 사람을 다시 이제 파라스타를 숏 엑시스 뷰로 관찰을 하는데, 보시면은 여기 스룸푸스가 관찰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프리멘드 스롬브 엠볼리즘으로 확인을 하고 이 사람 3차 병으로 트랜스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콘제니탈 하트 디지즈인데요. 여자 53세 환자였었고 원래 언더라인 디지즈도 없었고 최근 시행기 때 건강검진에서 EKG 이상 소견이 있다라고 해서 내원을 하였습니다. 현재 패스트 히스토리 점합을 해본 결과 어릴 때부터 다른 친구 달리기를 조금 못했었고 유독 숨을 많이 차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EKG가 뭐가 이상한지 한번 살펴본 결과 약간 인컴플리트저의 그냥 RBB 소견을 보였었고요. 엑시스가 라이트 엑시스 데비에이션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약간 마이너스 90 정도의 약간은 라이트 쪽이 조금 더 이제 엑시스가 조금 치우친 그런 양상을 보였었고요. 에코 소견에서는 보시면은 RV가 굉장히 커져 있었습니다. LV보다 RV가 더 많이 큰 소견이 보이고 있었고 호칭북 뷰에서도 마찬가지. 이쪽에 저는 이제 LV와 LA를 잡거든요. RA와 RV가 더 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라이트 쪽으로 프레셔나 아니면은 볼륨이 오버로딩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었었고 대체 어디에서 션트 플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관찰한 결과 VSD는 보이지는 않았었고요. PR 같은 건 없었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 에이티럴 septum 쪽에 플로가 살짝 센 부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플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본 결과 LA에서 LA에서 RA 쪽으로 션트 플로가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포친버 뷰를 다시 보시게 되면은요, 폴모닉 베인에서 바로 LA 갔다가 바로 RA로 넘어가는 션트 플로가 관찰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라이트 사이드 쪽으로 이제 볼륨이 오버로딩 되는 그런 이제 심장을 가지고 있구나 판단이 됐고 결국에는 ASD의 septal defect는 3cm 정도 보였었고 TR은 지금 23.91 정도로 폴모닉 하이퍼텐션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큐피큐이스를 부화했었고요. 큐피큐이스라고 하는 게 이제 라이트 폴모닉 쪽으로 흐르는 관류량과 그 다음에 시스테믹 쪽으로 도는 관류량의 레이쇼를 보는 것인데 라이트 쪽으로 이제 가는 볼륨의 관류량은 이제 라이트 사이드 쪽으로 이제 가는 앞으로 트랙의 지름과 그 다음에 이쪽에 TV를 계산을 하고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 쪽은 이제 에어틱 밸브 쪽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이아미터와 그 다음에 AV 쪽으로 이제 가는 TV를 측정을 했을 때 그 값이 계산이 알아서 되거든요. 그래서 큐피큐에스는 2.67로 폴모닉 플로우가 폴모닉 이제 관련한 서큘레이션이 이제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의 2.6배 정도로 굉장히 높은 상태의 이제 션트 플로우가 굉장히 많은 ASD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이제 3차 병원은 트랜스퍼를 했었고 현재 그 디바이스로 클로즈하고 지금 이렇게 팔로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서 두 가지를 같이 보여드렸던 게 이제 이 사람 두 분 다 디쉐이프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라이트 벤트리클이 굉장히 커져 있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파라스타널 숏 엑시스 뷰를 봤을 때 파필라리 머슬 레벨에서 이렇게 다이아스토트의 septum이 플래트닝 되면서 LV가 이렇게 D쉐입을 보이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라이트 사이드 쪽으로 볼륨이나 프레셔나 오버로딩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게 대체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살펴보셔야 되는데 레프트 라이트 사이드 션트 플로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ASD가 있지는 않은지 VSD가 있지는 않은지 PDA 같은 게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올드에이지의 노령 환자이거나 아니면은 AFD 환자이거나 하게 되면은 PT라든지 폴모나리 폴모나리 프라이머리 PT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마지막 하이퍼텐션 환자였었고요. 이 사람은 56세 남자 환자였었고 예전에 혈압약을 먹다가 이미 중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더운 곳에 일을 하고 난 후에 발생한
구역, 구토, 두통 및 전신 쇠약감 주소로 요구를 했습니다. 왔을 당시에 BP는 180, 100으로 굉장히 항진되어 있었었고 EKG에서는 이제 J 포인트가 조금 올라고 ST 엘리베이션이 살짝 보이긴 했었습니다. V6에서는 약간 ST 디프레션이 좀 있는가 조금 의심적인 소견이 보였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ST 엘리베이션 MI인가 아니면 LVH만 있는가 의심적인 상태에서 에코를 진행을 했습니다. 체스트 엑스레이상에서는 카디오메갈리 같은 게 크게 보이지는 않았었는데요. 에코 소견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마이오카드미 굉장히 두꺼워져 있었었고 LAD도 살짝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라스트로 숄더 엑시스 뷰를 봤을 때 굉장히 머슬들이 동일하게 두꺼워진 양상을 보이고 있었었고요. 머슬 두께를 본 결과 이제 IV 세탈 디멘전, 다이아스톨릭 디멘전은 1.3cm를 많이 두껍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스 인덱스를 계산을 해본 결과 143으로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됐었는데요. 이 사람은 그러면은 HCM인가 생각해보고 우선 마이트랄 밸브의 M모드로 관찰한 결과 쌤 같은 건 관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이제 다이아스톨릭 펑션을 계산해봤었는데요. 해본 결과 이제 EOV E' 14.8로 조금 높아져 있기는 했었습니다. AEOV E'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게 바로 LV 필링 프레셔를 얘기를 하는 것이었었고 결국에는 LV 쪽으로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지는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으로 이제 의심되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환자였습니다. 어쨌거나 고혈압이 굉장히 높았었던 분이셨기 때문에 혹시는지 캐로티드 소노까지도 같이 진행을 해봤었는데요. 소노상에서는 플렉이 관찰이 되고 있었고 스테노시스는 약 50% 조금 안 되게끔 나오기는 했습니다. 이 사람의 프로 BNP 레파이닝 533으로 굉장히 올라가 있었고 LDL이 130으로 조금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HCM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다이나믹한 LVOT의 옵스트럭션 같은 것도 보이지는 않았었고, 그리고 이제 리스트릭티브 정도 수준의 다이아스톨 디스펑션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하이퍼텐션으로 인한 심장의 변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선은 하이퍼텐션부터 치료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ARB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아세로스클레로시스가 AD를 다소 높았었기 때문에 스타틴을 시작을 했습니다. 3개월 후에 한번 에코를 깔려고 했었는데요. 환자가 3개월 동안 치료한 동안 BP는 뇌에서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었고 그동안 있었던 두통이라든지 그런 시스테믹한 그런 이제 전신적인 증상도 많이 호전된 상태였습니다. 이전보다는 마이오카드미 두께가 조금은 얇아진 상태가 보였었고요. LA도 이전보다는 조금 호전되었습니다. 그리고 LV 쪽의 매스 인덱스를 계산한 결과 예전에 147로 높았는데 이것도 수치가 조금 떨어진 상태로 이제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환자는 하이퍼텐션 때문에 이제 LVH가 왔었었고 치료를 하게 되면 조금 이것들이 호전될 수도 있다라는 저는 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오브 E'도 이전에 14.8로 거의 15에 가깝게 나왔었는데 6.97로 컴플라이언스도 LV 쪽에 컴플라이언스도 좀 호전된 상태로 저는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파인딩도 프로 BNP도 500이 넘었던 사람이었는데 프로 BNP도 47.36으로 정상화됐었고 당연히 스타틴을 사용했으니까 39로 정상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진단은 하이퍼텐션이 이제 조절되지가 않아서 LVH 세컨드로 따라왔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고 어쨌든 BP 컨트롤을 위해서 하이퍼텐션 메디케이션 쭉 유지하도록 저는 이제 환자에 설명하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스트 디스컴포트 환자입니다. 이 사람 60대 남자 환자였었고요. 패스트 스토리상 별다른 질환은 없었고 50팩 이어즈로 이제 헤비 스모커였습니다. 패밀리스트 별 이상은 없었고 바이탈은 135에 80이었습니다. 환자가 체스트 타이니스 굉장히 심하게 호소를 하고 있었었고 그래서 이 사람 60세 남자 헤비 스모커니까 이거 MI 왔구나 생각하고 EKG를 보긴 했는데 체인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MI 가능성이 있어 바로 뒤로 돌아보자고 했고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에코상에서 뷰가 좀 잘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이 파라스트라 숄더 엑시스 뷰에서는 리저널 월모션은 잘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이거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포체모 뷰를 아무리 보려고 해도 잘 관찰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서브코스탈 뷰로 이리저리 살펴봤는데 이젝션 프레셔도 괜찮았고 MR
정말도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었고 그렇다고 알부가 퍼져 있거나 그런 상황도 아니었었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쪽으로 뭐 TR 관찰도 있지도 않았었고요. 혹시나 하트 페일러인가? 뭐 혹시 IBC 프레스로가 있는가 봤는데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다시 엑스레이를 보고 관찰한 결과 네 보이시는데요. 거의 레디오 루센트한 지역도 다 보이시죠? 그리고 이 펄모닉 쪽으로 해서 비세랄 라인까지 잘 보입니다. 유모 소러스였었거든요. 환자를 진단하는데 에코를 하는 거 중요하긴 하겠지만 전 이 환자를 보면서 참 할 때 피지컬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제 자신이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환자를 중심으로 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저는 좀 그런 의미로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서머리인데요. 이제 심장 초음파가 아무래도 다른 초음파보다는 좀 문턱이 높게 느껴지고 어렵게 보시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고형 장기 초음파를 보는 게 이제 간 초음파나 갑상선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의 에코 제네스티를 보고 텍스처를 확인을 하고 만약에 로컬 리전이 확인이 되면 그것에 말리그넌트인지 비나인인지 그런 거를 보는 게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심장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그 심장 자체를 보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심장 구조적인 질환 때문에 시스테믹한 헤모다이나믹한 컨디션의 변화가 유발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테믹한 디지즈 때문에 일단 발생한 헤모다이나믹 컨디션이 심장의 구조적 변화를 또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장을 2D로 보고 심장 구조의 또 이상을 이해를 하고 또 도플러를 통해서 헤모다이나믹 컨디션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의 트리트먼트 플랜이라든지 디지즈의 진단이라든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이제 보는 포커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조금 어렵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만큼 경험이 많이 쌓여야 된다라고 그것도 사실이기는 하는데요. 근데 그것보다 무엇보다 먼저 이제 환자의 증상을 보고 저처럼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피지컬 얘기 충분히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케이스는 여기까지였었고요. 다음에 또 발표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더 좋은 케이스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어려우시죠, 원장님? 근데 사실 AF가 정상 리듬으로 돌아오고 나서 그 노화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까? 처음 시작 한 번만 때, 걸리면 걸리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 당뇨 있고 고혈압 있고 한 번만 걸리더라도 원래 써야 됩니다. 그걸 안 쓰는 게 원래 말 프랙티스고요. 원래 써야 되는데 강의에서는 이제 네. 4주간 쓰고 고위험 인자는 유지한다고 이렇게. 근데 고위험 인자라고 하는 아까 저한테 같은 경우에는 50세고 다른 리스크 팩터는 없었고 그냥 AP만 있었으니까 사이너스 좀 돌아왔으니까 근데 사실 저도 옛날에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부정마실 쌤들은 한 번만 걸리면 계속 쓴다고 하는데 언제든 예측도 올 수가 있는 예.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시면 예, 원도 됩니다. 그 기록만 남겨놓고 예를 들면 이 사람 근데 고혈압 있으면 분명히 앞으로도 예를 들면 고혈압 있으면 LVH도 보였지만 나중에 다이솔 디스펑션에 오면 LH 사이즈도 커지고 그게 결국은 AP를 유발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 나이가 65세 이상이고 AP 있고 고혈압 있고 당뇨 있으면 쓰는 게 지금은 다 맞고 그다음에 AP 볼 때는 어쨌든 그 챔버 그 LA 이 사이즈가 커져 있는지 그래서 볼륨을 꼭 재셔서 실제로 34 그 나중에 체중과 몸무게 하면 볼륨 측정하시면 그 이상이면 요거는 안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커지면 지금은 그래 왜 자꾸 그 APB 쓸 때 노악을 쓰기 전에 에코를 해라는 이유는 뭐냐니까 이게 사실은 마이트랄 밸브 스테노시스가 있어가지고 이게 좁아져가지고 이게 프레셔 그레이드 압력이 걸려버리면 LA 챔버 커지거든요. 그러면서 APB 생긴 거라.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 지금 APB 생기면 결국 구조적인 문제인데 그러면 이게 MS를 제거를 하면 그렇다 APB 돌아오는 건 아닌데요. 근데 요거는 그 와파린을 안 쓰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APB 있으면 원래 보셔도 APB 있고 혈압 있고 나이 65세 이상이고 여자고 하면 4점이니까 노악 쓰면 되겠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단 최소한 에코를 갖다 대서 마이트랄 밸브 스테노시스 있는 정도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실제로 이 마이트랄 밸브 스테노시스 있는 사람을 갖다가 노악을 쓰면 이게 근데 사실 그것도 지금 연구 중이라 하거든요.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는데 근데 효과가 없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는 좀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마이트랄 밸브 스테노시스 있으면 반드시 그걸 그 에코를 해서 APB 있으면 에코를 해서
마이트럴 스테노시스 있는지 정도는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LA 밴드 잘 안 보이거든요. 잘 안 보이고 원래 투챔버 뷰 나중에 잡아보시면 제일 안 잡히는데 그게 스럼부스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잘 확인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얘기하기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그 다음에 어쨌든 뭐 아까 뭐 밸브 나오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요새 기계 다 재줍니다. 그래서 뭐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TVI니 VTI니 뭐 VTI니 TVI니 이 책마다 조금 얘기는 다른데 티슈 벨로시티 이미지 해가 인테그랄 그러니까 속도에 대한 시간에 이게 적분이라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그 속도의 플로가 나온 걸 갖다가 이걸 제일 피크를 재면 맥시멈 벨로시티가 나와서 그걸 갖다가 압력 차이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LA하고 LV하고 이렇게 컷을 댄다든지 아니면 에어틱 밸브하고 그러니까 LV하고 이렇게 컷을 댔을 때 파가 슉 이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가장 이게 점을 딱 찍어버리면 어디냐니까 그 사이에 있는 프레셔 그레디언트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셔 그레디언트지 그게 그 압력을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이걸 트레이싱하면 뭐냐니까 그건 민 프레셔 그레디언트거든요. 그러니까 피크는 뭐냐니까 순간의 압력 차이고 그러니까 민 프레셔 그레디언트 나중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VTI를 이렇게 쭉 트레이싱해서 딱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니까 민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얼마고 맥시멈 프레디언트 그레디언트가 얼마고 나중에 다른 파라미터들 있으면 밸브 사이즈가 얼마고 다 재주니까 그렇게 측정하셔서 그렇게 좀 보시면 조금 될 것 같습니다. 마이탈 밸브 스테노시스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에어틱 밸브 스테노시스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니까 다른 것들은 밸브들이 대부분 보면 뭐 CB와 MR이든 CB와 AR이든 보면 수술하는 기준은 대부분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코도 뭐 CB와 하다고 하더라도 환자 나이 많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AS 같은 경우에서는 증상이 없어도 실제로 CB어 정도 되면 수술하는 게 더 좋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없는데 CB어 같다고 하면 이건 내가 좀 잘 봐서 환자를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에어틱 스테노시스만 다른 밸브라 디지즈들은 그렇게 증상이 없으면 거의 수술 안 하는 걸로 그냥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뭐 나중에 보면 LV 챔버 사이즈가 많이 커졌다든지 그런 것들도 좀 보긴 보는데 그래서 밸브는 일단은 보셨을 때 커진 거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게 내 보는 거 좀 다르게 좀 많이 커져 있나 하면 그거는 내가 지금 도플러를 봤을 때 양이 많든 적든 간에 한 번은 리퍼를 해서 확인 받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에어틱 스테노시스는 봤을 때 이게 뭐 칼라 플로우 억세서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좁아진 판구 면적이 블러가 쑥 지나가면 이게 칼라 깨져버리거든요. 엘리징 생겨가지고 이렇게 막 밝은색으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렇게 보이면 요게 지금 요쪽 스테노시스가 안에 있겠나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ASD 잘 잡으셨는데 ASD는 포챔버 뷰에서 보시면 이 밑에 septum하고 이게 빔이 통과를 하면 septum에서 빔이 이게 어테뉴에이션이 많이 돼가지고 다 LAD 보면 보면 싹 다 LAD ASD 같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아까 도플러 띄우신 것처럼 도플을 그쪽에 반드시 띄워서 내가 그거에 리전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IVC 프레소라는 뭐냐니까 저도 프레소라고 뭔 뜻이냐니까 이게 적색증이 그렇더라고요. 피가 많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두꺼워졌다는 무슨 얘기냐니까 예를 들면 페리카드 이퓨전이라든지 지금 심장에 피가 잘 못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앞에 적체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IVC가 이렇게 지금 빵빵하게 지금 원래 숨을 들이쉬면 우리가 인트라플루랄 쪽 프레시가 네가티브 걸리면 피가 쑥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사람은 페리카드 이퓨전 이런 게 차 있으면 물이 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숨을 꽉 쉬어도 심장이 이렇게 안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겠노? 이 피가 안으로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IVC가 빵빵해지면 지금은 요거는 지금 앞에서 지금 막혀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QPQS 할 때 TVI는 PW나요? CW 아니에요? PW. 아까 AP 환자 젊은 사람 같은 경우 사실 제가 받는 환자도 이제 또 그분이 대학 가서도 그대로 뭐 노악이랑 클래카라이드 제가 쓴 대학 그대로 공부가 다시 왔었었는데 그 환자가 원장에 보셔서도 노악을 쓸 건가요? 그게 차드 마스크에서 차드 마스크 따져서는 맞지는 않거든요. 맞지는 않는데 1점 몇 점? 네. 50세고 리스펙터 포함하면 1점인데 누가 저는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빨리 쓰고 이제 펄럭펄럭 했는데 그분도 자기는 불안하니까 이제 대학 간 케이스인데 본 기준으로 치면 노악 안 써야 되고 그리고 저도 48시간 안 됐으니까 빨리 대학 가려면 예약 시간 기다리니까 그 48시간이라는 게 좀 애매한 게 사실 그 처음이라는 게 내한테 온 건 처음이지만
그 전에도 이벤트가 있었을지 아무도 사실 모르는 게 항상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오늘 당장 이렇게 해서 온 케이스라서 이제 제가 썼는데 사실 저명을 해서 급해서 이제 썼는데 자기가 확 느껴서더라고요. 근데 참 애매하더라고요. 노학을 보험 기준 보고 그냥 모르겠고 일단 썼거든요. 원장님 같으면 어떻게 해요? 원장님 같으면 노학을 저는 쓸것 같습니다. 그리고 AP 있으면 갑상선 기능 검사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생각보다 갑상 기능 항진증이 있어가지고 AP 생기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 돌아오면 AP 돌아옵니다. 그 사람들은 돌아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AP 있으면 랩 긁을 때 TFT 반드시 긁어서 내시면, 그리고 AP 있으면 보통 그 BMP 내면 거의 다 올라가 있거든요. 생각보다 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BMP라는 게 에이티리얼 그 나트륨 유레틱 펩타이드를 해가지고 LA 챔버 쪽에 이게 사이즈가 커지면 그쪽에 그 소금을 빠져나가게 나트륨 유레시스를 일으키는 물질들이 막 분비가 되는 거라. 지금 내가 지금 부하가 걸려 있으니까 이게 지금 나가야 된다. 프로 BMP라고. 지금 원래는 BMP라는 게 나쁜 게 AMP라고도 하고 BMP라고도 하는데, 뭐 AMP는 아트리얼 그 나트륨 유레틱 펩타이드라고, 그 BMP는 브레인 나트륨 유레틱 펩타이드로 얘기하는 뭐 상관없습니다. 거기서 이 올라가 있는 거는 이제 내가 지금 신장 안에서 물이 지금 많이 차 있으니까 지금 나트륨 유레시스를 지금 자꾸 하려고 이 수치가 쑥 올라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놈들은 제대로 펑션을 하는 놈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프로라는 게 미리 만들어진 거잖아요. 미리 만들어져 나와가지고 지금 그 수치가 쑥 올라가 있는 거라. 지금 제대로 된 놈들이 나와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된 놈들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그 수치가 높으면 요건. 근데 요새 프로비엠피는 보험 많이 됩니다. 순차다 하고 만약에 그 챔버 사이즈 커져 있고 하면 실제로 령 문제인지 심장 문제인지 DDX 하는 데는 보험 많이 되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 지금 아까 그 ASD가 RVH가 있었잖아요. 지금 그 랩터라트 션트 때 VS도 RVH가 있나요? VSD는 LVH가 아닌가요? 저는 그래 제가 알고 있어요. 쌤 이렇게 션트할 때 제가 언노운 RVH가 있으면서 이렇게 우리 ASD를 많이 생각하는데, 근데 VSD 때 RVH가 있나요? 저는 LVH, LA 그렇게 PDA 때도 LVH, LA 풀문의 아티는 나중에 다루고 혹시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ASD 같은 경우에는 RV 쪽으로 볼륨 오버로딩이 되다 그렇죠. 보니까 ASD는 RVH가 100% 있는 건데 VSD VSD, 같은 예. 경우에도 RVH 프레셔 오버로딩이거든요. 어머니 따지면요. 레프트 벤트리클에서 라이트 벤트리클 프레셔가 블러드가 넘어가고 프레셔가 가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LVH가 아니라 RVH가 이게 라이트에서 레프트 셔트로 많이 되니까 LV가 좀 꺾어질 수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고, 나중에 또 RV에서 LV로 또 프레셔가 더 몰리면서 또 보면서 양쪽 다 커지는 걸로. 그래서 아까 그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페리카드 리퀴드 그 초음파 사진에서 혹시 저 몰라서 septal 바운싱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나요? 너무 슬로우 모션으로 나와서 septal 바운싱은 페리카다이티스나 그런 게 있거나 아니면 아까 선생님 그 사진에서 한번 그런 거 보이시면 한번 페리카다 인퓨전에서도 볼 수도 있긴 있는데 한번 꽃챔버 뷰로 보시는 거죠. 너무 그 슬로우 모션 나와서 저게 가운데가 원래는 이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탁탁 치듯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해서 바운싱을 얘기하는데 오히려 지금 그거 좀 있나요, 선생님? 저렇게 잘 안 그건- 보이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게 페리카다이티스라는 리스트릭티브 페리카다이티스인 경우에 해당하는 문제거든요. 이 퓨전 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피지올로지는 조금 비슷한 게 이게 물이 차 있다든지 사실은 나중에 TB가 있고 그쪽에 페리카디움이 이게 석회화가 됐을 때는 결국에는 이게 지금 심장이 이렇게 벌어져야 되는데 물 때문에 못 벌어지는 거고, 페리카디티스 같은 경우는 딱딱해진 것도 그게 지금 심장이 늘어나야 되는데 못 늘어나니까 안에서 지가 못 늘어나니까 탁탁탁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스피레이티브 베리에이션도 그런 이유 때문에 생기는 거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페리카디 그 탐포나 생겨서 그런 거라 그 페리카다이티스가 와서 페리카디움이 이렇게 두께 싸고 있는 카시피케이션이 와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랑 조금 차이는 있는데, 피지올로지 보면 공부해 조금 비슷하긴 한데 약간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긴 있는데, 근데 굳이 요거까지는 보시면 리스피레이티브 베리에이션 보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RA, 그러니까 LA가 이게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컬랩스 되면 스페시피크가 좀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거 있으면 보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속도거든요. 물이 차는 건 뭐냐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양이 적어도 예를 들면 트라우마나 이런 것 때문에 물 조금만 차도 실제로 확 나빠져 버리거든요. 저 사람은 물이 좀 있어도 자기가 적응이 돼 있으면 조금만 차도 시간이 천지 타임 딜레이가 있으면 실제로는 환자 증상 못 느끼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예를 들면 증상에서 다리는 부는다 그런 거 있으면 숨 차다고 얘기 안 하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보시고 저거 뭐좀 RA 콜랩스나 어쨌든 그 LV에 비해서 RV가 좀 약하니까 조금 더 콜랩스 되는 생각하시면 되니까 들어오는 것 좀 알고 우리가 TV도 많고 하니까 TV 때문에 이게 인포만 제가 본 환자였는데 봤는데 이제 저는 비피전 많이 찼다는 걸 알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급비성을 불러가지고 보내야 될지 판단을 돌라 했는데 그때 마이클 밸브에서 이제 EA 레슛에서 숨 크게 들이쉬라고 내쉬라 해서 이걸 딱 보고 나서 바로 그냥 응급실 보내기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센터 바운스도 중요하겠지만 왼쪽 편에 반면이 되게 중요한 소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EA가 바뀐다는 건 뭐냐, 그러니까 심장으로 들어오는 피가 호흡에 따라서 이렇게 숨을 꽉 들이쉬면 이게 피가 조금 더 많이 들어오고 내쉬면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는 그게 차이가 한 10% 있는데 이게 바깥에서 누르고 있으니까 안에서 지가 왔다리 갔다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25% 이상이 되면 실제로 이게 문제가 좀 뭐 그렇구나 그렇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기 25% 이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하웨이가 완전 저 밑에 깔았다가 저는 좀 나타났다 그런 게 이제 호흡에 따라서 저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바깥에 어떤 구조물들이 누르고 있느냐, 원래는 몰랑몰랑한 것들이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물이 찬다든지 예를 들면 딱딱한 놈들이 이렇게 싸고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피지올로지 조금 차이는 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뭐라 해야 되겠니, 저런 변화를 에코를 했을 때 EA 레이셔가 그 패턴 자체는 변하는 게 아니고 이 자체 플로우가 이제 훅 떨어져 올라가고 떨어져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변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마찬가지로 한번 보내면 오래됐네. 하트레이트도 바로 보면 그런 내용 좀 보면 하트레이트 예. 그러니까 저 정도 되면 뭐 하트레이트만 봐도 한 100회, 110회 정도 나 지금 술 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 이분이 멀쩡했거든요. 그래. 멀쩡히 꼭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많이 그래. 간이 2개나 맞아요. 원래는 간이 저기 혹시 노학을 쓰실 때 원래 그 간이가 2개가 있나? 뭐 우리가 하루 두 번이긴 한데 몇 개 더 환자한테 또 환자마다 다르고 아니면은 쓰는 기준이 따로 뭐 있으십니까? 우선은 저는 지금 그런 간이가 먹는 게 이제 지난주는 안 했어요. 지난주는 왜 안 했어? 기사는 보니까 간이 2개가 한게 진동이 저는 CCM 많이 전체 심장을 따지고 내야 엑사가지 프레디 플리머스가 이제 적더라고요. 오늘 매달 제가 쪽에 잘못- 적기 때문에 종이가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오늘 이 한 개만 한 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QD를 쓰는 게 좋습니다. QD로. BID는 환자들 무슨 강의? EGFR에 썼다. EGFR에서 보는데 네. 그걸 하고요. 제가 이바록사반이 뭔지 잘못 올렸습니다. 옛날 블리딩 때문에 확인해보고 올렸어요. 네. 원래 저는 지난주에 사강 강인데 우리 강이 2개거든. 다 나가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그 지난주에도 신동훈 쌤 강의가 없는 강의가 아니고 원래 있는 강의였습니다. 그 제 생각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